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 2019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강공원에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저귀를 찬 영아의 시신이 발견된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애기 시체가 그냥 저기 돌 옆에 펴 있었어요. 불쌍하죠, 애기가. 이건 제가 있다고. 산책 가던 시민에 의해서 발견된 갓난아기의 시신. 이 잔혹한 범행의 용의자로 지목된 건 바로 아기의 친모였습니다. 진짜 끔찍하네. 소리도 안 들어보고 보도 안 했어. 소세식 있잖아. 옛날에는. 거기서 나 애 탯줄 끊는 거, 탯줄 달린 애 끊는 거 봤어. 직접 목격했어. 애기 시체? 그때, 예. 나 어렸을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흔하지. 평소에도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인 만큼 누군가는 사건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수상 레포츠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강에서는 종족 비밀인데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목격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형이 인형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애기라서. 근데 경찰분들 와서 하시는 얘기죠. 뭐 수사해가지고 뭘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낙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장돼 있지 않으니까 저런 공원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뭐 그런 곳에서 낙태를 했던 사건들. 사건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삐소리 후 유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란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나 뭐 이런 친구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일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미혼모라던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같이 결혼할 형편은 안 되고 이런 예? 매년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영유아 유기 사건. 인터넷에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 검색해보니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낙태죄 폐지에 대한 법안 개정이 미뤄지는 사이 임신 중절 수술은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안에 가능하세요. 저희 준비해서 오실 건 따로 없으시고요. 만약에 당일날 바로 하고 싶으시다거나 이러신 거면 전날 밤부터 금식하시고 오시면 되실 거예요. 동의하신 거고 혹시 내원이 좀 힘드시면 환자분만 오셔도 되고요. 2시간 정도 잡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2시간에서 넉넉하게 3시간까지? 불법인 거 아니죠? 합법적이진 않죠. 아니, 몇 주까지 가능해요? 표현이 애매하네요, 참. 합법적이지 현재로서 몇 주까지 가능해요? 저희 그런 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뭐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작진이 문의한 산부인과 5곳 중 4곳에서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했는데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금의 낙태는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오히려 더 임상 상황은 더 안 좋다고 봐지는 게 정말 무법지대요, 말 그대로. 법이 없고 공백이고 아무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안전하지 못한 시술을 계속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빨리 조속한 입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지난 2017년. 낙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을 더 이상 사회가 죄인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에는 형법 269조 조항을 삭제해달란 취지로 269명의 사람들이 모여 삭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죠. 그리고 지난해 4월 66년 만에 헌법 불합치 판결. 2016년부터 우리가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하면서 이제 외쳤던 구호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낙태죄를 존속시키면서 뭔가 굉장히 생명을 존중한 것처럼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가족계획 정책 때는 가족계획 목적에 따라서 인구를 통제했고 저출산 정책 때는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몸과 이제 이런 것들을 통제했던.
사실은 여성이 결정권을 존중하라라고 얘기를 할 때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임신 중지 여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걸 해야 되는 게 지금 정부의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꼭 강조해서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외면받아온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제 이 권리를 보장해줄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인데요. 아직 태어나지 않아도 하나의 그 생명인간 죽이지 않는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여자의 인생을 그 사람들이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남이 평가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본인의 결정에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낙태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따로 만들거나 법 자체가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돼지 그거. 근데 옛날에는 아기 생기면 무조건 낳는 거였어요. 무조건 낳지. 그럼 무조건 10남매씩 낳잖아. 그럼. 나도 너무 피임이라는 게 없었잖아. 지금도 낳는 사람은 그 애들 많은 집 봐봐. 7, 8 다 나잖아. 하지만 그 어떤 가치도 태아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됩니다. 성관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성관계는 반드시 사랑과 생명에 대한 책임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지 호기심에 성적 욕구에 의해서 여성들을 하나의 어떤 정복의 대상 아니면 자기 어떤 유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여성을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낙태죄가 없어지면 책임 없는 성관계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가 키우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그러나 입양을 보내고 얼마든지 키워줄 사람들이 있어요. 낳고 죽이는 건 정말 더 최악이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건 악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그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무책임한 그런 성관계 거기서부터 자기 결정권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아이가 생겼으면 그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저는 마땅히 생각해요.